안녕하세요. 교원 더오름의 신경화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노래 하나 부르고 시작해도 될까요? 좀 부끄럽지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무슨 노래예요? 새마을운동 노래죠. 갑자기 왜 새마을운동이냐고요? 정말 잘 살아보자고요. 1970년대에 우리는 필리핀보다 우리가 더 못 살았던 거 혹시 아세요? 1970년대에 필리핀과 우리가 자 2010년도까지 이제 나라가 어떻게 국민소득이 발전을 했는가 하고 봤더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을요 70년대에 우리가 지을 능력이 없었대요. 그래서 누가 지어줬냐면 필리핀에서 와서 그걸 지어준 걸 처음에 듣고 제가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도에 우리나라가 그 국민소득이 필리핀보다 더 낮았지만 2010년대에 봤더니요. 필리핀은 7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국민소득이 10배 더 증가를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얼마가 더 증가를 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82배나 더 우리가 소득이 증가를 했더라는 거죠. 엄청 돈 많이 벌었죠? 근데 197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니까 그 출발이 어떤 게 그 불을 지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새마을운동이 아닐까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1973년생인데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 저희 이제 처음에 국민학교라고 했죠. 일요일마다 동네 꽃동산에 놀러 가면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모여야 돼요. 모여서 거기서 막 마을 입구를 쓸고 이런 그런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어김없이 흘러나왔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직접적으로 막 체험한 건 아니지만 그 잔재가 남아있던 시절에 살았던 거죠.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잘 살고 싶어서 예전에 그런 전래를 보면 전래에 왜 막 그 맷돌 있죠. 소금이 계속 나오는 그런 맷돌처럼 뭐 지갑을 착 열면 이 지갑에서 돈이 막 가득 찬 거야. 그 돈을 하루에 한 번씩 딱 꺼내서 쓰면 그 다음날 또 그 지갑을 열어보면 또 돈이 그대로 또 쌓여있는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지갑이 있다면 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그럴 땐 내가 이 돈으로 제가 또 조금은 착했던 게 나 예쁜 옷 입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누구를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어른이 됐어도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친정 부모님들이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공감을 했던 게 명절에 있죠. 명절에 친정 엄마한테 용돈을 100만 원을 딱 드리면 친정 엄마가 그 용돈을 받고 돈 100만 원이 생겨서 좋은 것보다 우리 딸이 나를 용돈을 100만 원 줄 정도로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게 더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꼭 그런 걸 한번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제가 어쨌든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샤르트르예요. 샤르트르 하면 혹시 이 사람이 어떤 철학을 얘기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자, 제가 지금 리모컨을 하나 좀 들었어요. 리모컨. 이 리모컨은 왜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막 등 가려울 때 긁으라고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TV를 켤 때 쓰라고 만들었을까요? 미친 거 아니냐고요? 그죠? TV를 킬 때, 그죠? 채널 바꿀 때, TV를 좀 조정하라고 만든 게 리모컨이죠. 샤르트르가 한 말이 그건 거예요. 모든 사물은 목적이 정해져 있더라. 거울은 얼굴 보라고, 그죠? 안경은 내가 눈이 안 좋으면 도움을 받으라고. 그럼 옷은 왜 만들었을까요? 입으라고. 제가 빨간펜에서 근무할 때 이걸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옷은 왜 만들었어요? 그렇게 물어보고는 벗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되게 민망한 상황이 발생한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사물은 샤르트의 말처럼 목적이 정해진 다음에 탄생을 하더라는 거죠. 의자를 만든 이유, 자 저기 건조기를 만든 이유, 그죠? 이 전구를 만든 이유 이런 게 다 뭐예요? 목적이 정해진 다음에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사람은 딱 태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정해진 다음에 태어났나요? 저는 그러면 만약에 사물처럼 목적이 정해진 다음에 만들었다고 하면 저는 영화배우가 너무 되고 싶더라고요. 엊그저께 극한 직업 영화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한희 씨도 되게 매력 있지만
영화배우들 정말 매력있는 직업이다. 나도 다시 태어나면 영화배우가 되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이 지금이라도 도전을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모양 요 꼴로는 좋은 배역을 못 맡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은 뭐냐면 샤르트르가 한 말이 사람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수많은 선택들이 나라는 존재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0 정도가 넘었을 때는 나는 이런 선택을 했어요 하면서 나의 선택들이 내 나를 오늘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올해 나이가 이제 뭐 공개하고 싶진 않지만 47인데 제가 어떤 걸 선택을 하게 됐냐면 저는 50이 되기 전에 엄청난 부자, 뭐 그렇다고 뭐 이건 회장님처럼 부자가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 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걸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택에서 제가 50일 때는 나는 나의 선택으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라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요. 그래서 사람의 이 뇌는 밭과 같대요. 무슨 뜻이냐고요? 자, 밭에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이 나죠. 팥을 심으면 너무 당연한 말이라 좀 약간 짜증나죠. 팥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 뇌에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자란다는 거죠. 자, 그럼 저 사람 말이 뭐야? 뇌에다 콩 심으라는 거야? 팥 심으라는 거야? 희망을 심자는 거죠. 희망을. 그래서 좀 슬픈 얘기지만 정몽원 회장인가요? 사장,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최진실 씨 다 공통점이 뭐예요? 자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을 했냐? 그게 아닌 거죠. 되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다 보니까 이 머리에 무엇이 심게 됐냐면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이 심어졌겠죠. 그래서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또 하나는 자살도 했지만 다 그냥 이분들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100이라면 희망보다 절망을 더 많이 심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국은 죽은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어떤 분의 강의를 들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도소에 가서 강의를 하셨대요. 교도소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야, 교도소에서도 희망은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교도소에 굉장히 큰 사기꾼이 잡혔대요. 근데 그 사기꾼은 항상 웃고 있더라는 거죠. 왜 웃고 있나 나중에 이제 교도관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이 사기꾼은 굉장히 규모가 큰 사기를 쳤는데 이제 그게 걸려가지고 감옥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왜 잡혔는지를 깨달았대요.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형을 다 살고 나가면 자기의 원래 전략에 그 걸렸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피해서 자기가 수천억의 그 또 사기를 칠 그거를 성공해 그 희망이 머릿속에 자란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그 교도소를 갔더니 몇 개월 전에는 그 사람 혼자서만 이렇게 머릿속에 희망이 심어져서 웃던 사람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웃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사람이 한 사람씩 지금 맞는 거예요. 너는 전무, 너는 상무, 너는 뭐 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이 나가서 이 사기가 성공을 하면 전무 100억, 상무 50억, 여기는 과장 뭐 20억 이렇게 주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도 어때요? 머릿속에 100억, 50억, 20억이라는 희망이 생기면서 이제 그 교도소에서 희망이 심겨진 네 사람만 그렇게 만면에 웃음을 짓고 지내더라라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한번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한번 잘 살자고요. 그래서 제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 필리핀보다 더 못 살았던 나라가 지금은 국민소득이 걔네가 10배 증가하는 동안 82배를 증가했던 나라잖아요. 이 나라에서 우리도 한번 부자가 돼보자. 그러면 야, 너 자꾸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한번 어떻게 부자가 되자는 건지 한번 말해봐. 그죠? 그래서 제가 교원 더 오름은 무슨 사업이에요? 유통사업이에요, 여러분. 유통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알겠는데 전달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제 간단한 이걸 보고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통의 흐름이에요. 유통의 흐름인데 여러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요즘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되게 많죠. 난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게 왜?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서점에 가셔서 수십 종류의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책 중에서 한 권만 읽어보셔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산업혁명에 목을 매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붙을 때마다요, 부가 이동을 한대요.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래 경제학자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엘빈 토플러예요. 엘빈 토플러가 1970년대에 쓴 책이 제목이 미래 쇼크, 미래 충격이라는 책이고요. 또 80년대에는 제3의 물결, 부의 이동, 권력의 이동, 다 이런 책들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1970년대에 쓴 그 책들이 지금 현재 그대로 다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엘빈 토플러를 최고의 경제학자로 생각하는 거고요. 더 놀라운 건 1970년대에 미래 쇼크라는 책을 읽고 어떤 젊은 청년이 그 책을 읽고 너무 깨달은 게 많아서 회사를 설립했대요. 그 회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회사를 설립했대요. 누구예요? 빌 게이츠요. 빌 게이츠도 결국은 엘빈 토플러의 그 책을 읽고 설립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뭐라고 하냐면 선도 정보라고 해요. 빌 게이츠가 뉴스를 보고 그래? 저런 세상이 온단 말이지? 이제는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시대가 온다는 거지? 난 그럼 그런 회사를 한번 차려볼까? 이렇게 뉴스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선도 정보.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내가 책을 읽어야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하는 그런 정보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얘네들 광고 하나요? 구글의 기업 가치는요, 700조래요, 700조. 그리고 걔네들은 광고를 안 하는 대신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은 우리가 컴퓨터 안에, 인터넷 안에서 뭔가 이루어진 회사죠. 더군다나 구글은 물건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플레이스토어라는 앱을 하나 딱 설치를 해서 우리가 뭔가 앱을 알아볼 때는 꼭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해서 움직이게끔 만든 거죠. 플랫폼, 그런 걸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데 교원 더오름도 플랫폼 사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그런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그 핸드폰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업들의 가치가요 4,300조가 넘는데요. 전 들으시면서 대단하다. 그럼 우리가 같이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어.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교원 더오름은 지금 저한테 정보를 들으셨고 이미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교원 더오름도 보세요. 교원 더오름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올해는 렌탈이 35조 시장이에요. 35조. 애견용품 다 들어와 있죠? 6조. 자, 우리 적금 들 수 있고 상조 교원 라이프, 우리 아이들 해외여행 보낼 수 있고요.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24조. 그죠? 그러면은 상조는 9조 시장. 교육은요? 빨간 펜 들어와 있잖아요. 교육은 20조가 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지금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그 148개의 합법적인 회사들을 총 통틀어서 걔네들의 그 규모 시장이 6조인데요. 이 6조에서 걔네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2조가 그들의 수당으로 풀린 거고요. 근데 빨간펜, 교원 더오름은 몇 조 시장에서 지금 몇 조 시장이 다 우리 거예요. 교육시장 20조, 그죠? 해외여행 24조, 렌탈시장 35조, 자, 애견 6조, 상조 9조.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게 다 교원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유통이 아까 4차 산업혁명이 다 부의 이동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다 펼쳐진 게 아니고 만들어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교원 더오름 사업을 제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행운인 거예요. 전 사실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제가 전달한 사람들은요. 같이 놀고 먹고 쓰고 싶은 사람들을 여기다 넣었어요. 제가 재수없어. 저는 얘기 안 했어요. 혹시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 저한테 사업 전달을 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안 받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요? 망설이는 거예요. 얘 별로야. 얘는 뭔지 안 할 것 같아. 얘는 주변에 사람 없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이거를 제안한 분들은요. 이 사람 리더감이야. 얘는 주위에는 무조건 3명 이상은 있어. 이런 사람들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달받으신 분들 행운인 줄 아세요. 저 아무한테나 이걸 전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설명드릴게요.
유통이 이거를 과거, 현재, 미래 유통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과거의 유통은 뭐냐면 200원짜리가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1000원짜리로 간 거예요. 200원짜리가. 그러면 제가 이제 고향이 충청도인데요. 공장에서 200원짜리 물건이 자 광고를 내서 광고를 그때 그 당시 했나시피 사전 광고를 해서 충청 총판으로 가는 거예요.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총판을 차리겠죠. 그러면 이 총판에서 다시 유통 마진을 붙여서 광천, 제 고향이 광천이거든요. 광천 도매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광천 도매상에서는 또 어디로 가냐면 저희 동네 빙질 소매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소비자인 나는 200원짜리를 1000원에 사는 거죠. 그럼 만원짜리는 2,000원, 10만원짜리는 2만원이란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 80년대에 뭔가 이제 인터넷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만한 세상이 바뀐 거죠.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이 유통의 과정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니 굳이 우리가 200원짜리를 여기서 1000원에 사야 돼? 그래서 생각한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는 유통을 총판, 도매, 소매를 하나로 그냥 툭 뭉칠게. 대신 당신들이 1000원에 사던 것들을 우리는 700원에 줄게. 더 많이 줄게. 더 싸게 줄게. 더 편리하게 배달해 줄게. 이렇게 하고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물건 사요? 여기서 물건 사요? 당연히 여기서 물건 사죠. 더 싼데. 배달도 해주는데. 더 많이 주는데.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서 끝일까요? 그럼 유통의 흐름은 왜 바뀔까요? 그거는 소비자 중심의 사고 때문에 그렇대요. 내가 더 혜택이 큰 곳으로 바꾸고 싶은. 제가 오늘 저녁에 서민갑부를 봤거든요. 서민갑부. 그게 이제 뭐 해녀들한테 해산물을 다 사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중간 유통을 딱 없애버리고 이 해녀들을 다 하고 그분들한테 마음을 사기까지 2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이거를 다이렉트로 자기가 전국에다가 다 이제 해산물을 넘기는데 1년에 60억을 번대요. 60억.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단계를 거치지 않는 거. 사람들이 자꾸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또 뭘 알게 됐냐면 공유 씨가 커피 광고를 8억을 받고 했대. 이영애 씨는 13억을 받고 정수기 광고를 했대. 그러면 그들이 받은 광고비는 누가 지불을 한 걸까? 예, 결국 우리 물건값에 그 광고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싸게는 사는데 1000원짜리를 700원에 사기는 하는데 결국 돈은 기업이 가져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대형마트에서 TV 홈쇼핑에서 인터넷 쇼핑에서 물건을 사요. 물건 샀다고 다시 소득을 돌려주나요? 그런 데는 없죠. 그래서 탄생한 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결국은 회원들이 입소문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광고를 안 할게. 대신 광고비를 물건값에다가 알파를 시킬게. 왜? 입소문을 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물건이 좋아야 되거든.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아무리 두껍지만 물건 안 좋은 걸 누구한테 권해줄 수 있나요? 전 절대 권해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생긴다고 해도. 영화를 보고 나왔어. 극한 즐거움을 보고 왔어. 근데 재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누구한테 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나 혼자 당할 수 있어? 이렇게 재미없는 영화는 다 같이 봐야 돼. 이런 마음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갖기 힘들죠. 음식점에 가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 가격도 착해. 더군다나 직원이 너무 친절해. 그럴 때 우리는 누구한테 막 또 거기 얘기를 하죠. 저는 약간 진짜 맛있는 음식점을 발견하면요. 사람만 바꿔서 계속 좀 처음에 한 10번 정도는 질릴 때까지 좀 먹으러 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먹으러 가도 맛있게 먹고 왔다는 그 만족감 외에는 나한테 소비가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은 바뀌어서 이제 앞으로는 20%의 노동력만 있으면 이 지구는 돌아간대요. 왜 그래요? 나머지는 다 인공지능이 하니까, 로봇이 하니까. 나머지 80%는요, 그 워렌 버핏 말처럼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입소문을 내면 기업이 가져갔던, 대형마트가 가져갔던 28.87%의 유통마진, TV 홈쇼핑이 가져가는 35에서 50%의 유통마진, 인터넷 쇼핑이 가져가는 10에서 20%의 유통마진을 회원인 당신들한테 수당으로 35%를 풀겠다 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인 거예요. 자, 광고비를 원가에 넣었어? 물건을 좋게 만들어줄게? 입소문만 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려운가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이 일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무경험이라는 게 되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 왜 경험이 없을까? 제가 이래보니까 처음에 책을 몇십 권 사서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였어. 왜 무경험이지? 왜 무경험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빨 닦는 거 경험이 필요한가요? 세수하는 거 경험이 필요해요? 샴푸 머리 감는 거 경험이 필요해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다 했던 건데 그 샴푸, 린스, 치약, 칫솔, 주방세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그죠? 건강식품, 화장품 이런 것들을 자 유통마진을 다 기업이 가져가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한테 돌려준다고 하는 여기에서 물건만 바꾸는 거예요.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는 수입과 지출이라는 두 바퀴로 살아가죠. 약간 주먹이라 좀 보기 할지 모르지만 그냥 이해를 듣기 위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수입은 우리가 지난달보다 100만원, 200만원 더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강의를 안 들어도 돼요.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분들 중에 난 좀 그래 저 새마을운동처럼 잘 살아보세 저 운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만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출은 어때요? 지출은 내가 조금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머리를 했는데 그 미용실이 갈 때마다 머리를 실패해 별로야. 그럼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되게 마음에 드는 미용실을 다니기 때문에 바꾸진 않지만 어쨌든 근데 또 다른 미용실이 머리는 지금 미용실처럼 내 마음에 들게 해. 근데 그 미용실은 나한테 어떤 돈을 좀 돌려준대. 그럼 저는 옮길 거예요. 저한테 혜택을 주는 곳을 옮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영어학원을 갔는데 A 영어학원은 그냥 그래. 근데 B 영어학원은 우리 아이가 뭐 3개월 다니면 얼마를 돌려주고 친구를 소개하면 뭐 얼마를 돌려주고 라든가 뭐 혜택이 있어. 점수가 몇 점 나오면 뭐 얼마를 어떻게 해주고. 그럼 사람들은 나한테 혜택이 있는 곳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은 그렇게 너그럽지 않아요. 그죠? 내가 친한 지인이 뭔가를 가게를 차렸다 해서 거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혜택이 많은 곳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칫솔, 치약 제품을 애용하세요. 더 오른 거를 쓰는 거예요. 칫솔을 막 치약을 짜서 이빨을 닦아보면 이를 닦아보면 한 달 정도는 닦아봐야 칫솔 좋은 걸 알면 그것도 또 이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바로 쓰면서 오 괜찮다 좋다라는 거를 빨리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제품을 썼어요. 제품을 쓰고 나면 뭘 하면 되냐면 추천해주면 돼요. 추천. 야 나 여기 회원가입해서 물건 쓰고 있는데 너도 한번 물건 써봐. 너무 좋아. 자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홈플러스에서 사과를 사 먹었는데 5만원이야. 너무 맛있어. 마침 친구가 놀러 왔어요. 내 친구 영미, 인선이, 윤미가 와서 야, 이 사과 정말 너무 맛있다. 이거 어디서 샀어? 야, 홈플러스 샀는데 5만원인데 너무 맛있지? 색깔도 너무 예쁘고. 야, 나 가면서 이 사과 사 먹을까봐. 자, 친구들이 가다가 사과를 사 먹었어요? 무슨 일이 생겨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냥 우리는 돈이 되는 정보와 돈이 안 되는 정보가 있는데 늘 돈이 안 되는 정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영화 봐라. 그 드라마 너무 재밌다. 거기 가서 뭐 음식 먹어봐라. 거기 가서 뭐 사과 한 박스 사봐라. 너무 좋다. 그러면 이 지금 미래유통, 이 미래유통도 아니에요, 여러분. 2020년이 되면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가 오는 거죠. 주변을 둘러보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다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주면 뭐냐면 과수원인 거예요. 과수원이야. 내가 직접 갈 필요도 없어. 과수원에 내가 회원가입을 하고 과수원에다 과일을 주문을 하면 홈플러스 5만원짜리 과일이 2만원에 와요. 2만원에. 2만원에 오고 먹으면서 내 친구 영미, 인선이, 윤미가 너무 맛있다고 나도 사 먹고 싶다고 하면 야, 너 그러면 내 번호 밑으로 너도 번호 회원가입을 하고 거기서 사과를 사 먹어봐. 그런 다음에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 이렇게 회원가입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은 거기서 사 먹었어. 그럼 영미, 인선이, 윤미는 또 주변 사람들한테 사과 맛있다고 회원가입하고 너도 사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유통 마진을 얘네들을 가져가는 그 유통 마진을 우리는 더 좋은 거를 싸게도 먹으면서 이 같이 써준 것들을 수당을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칫솔, 치약, 샴푸, 화장품, 세제, 그리고 건강식품,
그리고 저는 건조기도 놨고 청정기도 있고 자 비데도 있고 정수기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 일상생활에 다 쓰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다 교원 더오름에서 저는 신청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쓰는 것들이 우리한테 다 어떻게 돼요? 수당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쓰는 분도 있고 안 쓰는 분도 있지만 보세요. 내가 2명한테 얘기했어. 근데 이 2명도 또 2명. 저는 지금 제 산하에 350명 정도의 그 회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뭐 200명도 넘은 분들은 얼굴도 모르죠.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분들이 여기서 물건을 사서 구입을 하면 우리한테 이제 그 유통 마진이 오는 건데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계속 끝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톡 있죠? 카카오톡이 처음에 자 20원, 30원 하던 문자를 카카오톡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면 문자가 공짜다. 어차피 내가 20원, 30원 지불했던 그 문자를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은 이 카카오톡으로 다 들어왔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카카오톡이 무료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한 4년 동안은 200억 넘는 손실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고수독, 애니팡, 그죠? 별의별 팡팡팡팡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 게임을 하다가 초대하고 하트를 보내주고 그러면서 카카오페이가 들어오고 뭐 CU가 들어오고 우리가 거기다 이제 뭐 옷도 살 수 있고 신발도 살 수 있고 뭐 졸업이랑 입학할 때는 우리가 케이크도 막 보내잖아요. 요즘에 명절이라고 막 무거운 사과 같은 거 이렇게 선물로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카톡에서 선물로 보내서 집에 배달을 시켜주던가 이분들이 이제 필요할 때 쓰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교원 도움도 뭐냐면 어차피 내가 정수기 쓰던 거 그죠? 내가 어차피 뭐 적금 하나 들고 하던 거 내가 썼어. 그때 나한테 뭐를 줘? 나한테 포인트를 주네? 그 포인트로 내가 무료로 물건을 쓰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뭐 다른 데 가가지고 뭐 물건 하나 사고 너무 좋으면 사람들한테 막 입소문을 냈어. 우리는 막 혼자만 좋은 거 취하지 않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했어. 같이 썼어. 같이 이게 수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날이라 너무 길게 말은 안 할게요. 이미 말을 좀 오래 했다고요? 네. 처음이라서 저도 되게 약간 뭐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이 다음 편에는 이 책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풀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를 한번 더 전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계속 응원해주고 계속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